우리는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가. 곤충 이야기로 읽는 인간의 편견 구조.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판단한다. 징그럽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존재를 멀리하고 배제한다. 곤충은 그 대표적인 대상이다. 다리가 많고 날개가 있으며 때로는 낯선 형태를 가진 이 생명체들은 인간의 본능적인 거부감을 자극한다. 조성준의 억울한 곤충들은 이러한 인간의 판단 방식을 정면으로 뒤집는다. 겉모습 때문에 해충이라는 낙인이 찍힌 곤충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며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이 책은 단순한 어린이 교양서를 넘어 성인에게도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텍스트다. 인간은 진화 과정에서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 외형 중심의 판단 능력을 발달시켜왔다. 문제는 이 능력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곤충은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억울한 곤충들에 등장하는 꼽등이, 각다기, 사마귀 등은 대부분 외형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책은 인간의 첫인상 중심 사고가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는지를 곤충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자연 관찰을 넘어 인간 사회의 편견 구조를 비추는 거울로 기능한다. 해충이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시선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책 속의 다양한 사례는 이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소똥구리는 오랜 시간 오해를 받아왔지만 자연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반딧불이는 아름다운 빛을 내지만 이름과 이미지 사이의 괴리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씌워지기도 한다. 땅강아지는 농작물에 해를 주는 존재로 알려졌지만 동시에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중요한 생태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하나의 존재를 단편적인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라벨링되는 방식과도 닮아있다. 이 책의 특징은 단순한 정보 전달에 머물지 않고 공감 훈련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곤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인터뷰하기, 이야기 만들기 등의 활동은 독자가 타인의 시선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성인 독자에게 이 지점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사회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곤충이라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대상에서 시작된 공감은 자연스럽게 인간 사회로 확장된다. 이는 교육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리적 성찰과 인간 이해를 돕는 인문학적 접근이라 볼 수 있다. 억울한 곤충들은 형식적으로는 어린이를 위한 책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성인에게 더욱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을 평가하고 얼마나 빠르게 선을 긋는가. 그리고 그 판단은 얼마나 자주 오류를 낳는가. 책은 곤충이라는 작은 존재를 통해 인간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혐오와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책이 던지는 질문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이해하지 못한 채 거부하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만든다. 억울한 곤충들은 곤충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 책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다시 질문하게 만든다. 억울함은 결국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지식과 더불어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곤충이라는 작은 세계를 통해 우리는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 책은 독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나는 지금 누구를 어떤 이유로 오해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이 책은 단순한 독서를 넘어 깊은 성찰의 경험으로 확장된다.